자, 조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우의 수를 잘 세어보시면 틀릴 일이 없는 과목인데요.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라고 계속 생각이 돼서 고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에 잘 구하셔야 좋은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들은 분명히 다 함정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하나, 두 개, 빼먹기 쉬운 것들, 아니면 뭐 두 번 세기 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셔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야? 다 맞추는 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합격하는 거잖아요. 합격하는 거. 그죠? 합격하는 거니까 주변 학생들보다만 잘하면 되죠. 꼭 다 맞춰야 합격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나시면 제가 예상컨대 모르는 문제일 확률이 높죠. 문제를 수학 문제 두 문제만 보면 모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죠, 지금. 그죠? 그래서 방학 동안 뭐 특강이랑 그다음에 조합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따라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문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게 꼭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한번 다 훑어보시고, 그죠? 제일 쉬운 문제 먼저 일단 먼저 푸세요. 그건 풀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을 나 15분 다 썼어 하면 한 문제밖에 못 푸는 거잖아. 그죠? 수학도 문제, 과학도 문제 중에 수학 한 문제만 풀면 맞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 푸는 만큼 풀어야 돼요. 그쵸? 특히나 이제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네 과목이 다 나오니까 두 문제 안에 뭔가 할 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되도록이면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들 중에 모르는 거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NCR, 이제 NCR, 그래서 NCR에서 NCR은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죠? 조합.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죠. NPR은 뭘까요? NPR은 순열이죠. 순열. 순서가 있는 줄이니까 순열입니다. 아시더라도 필기 정도는 해보시면, 그죠? 잠도 쫓고, 그죠? 송근육도 발달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NHR 정도까지 하면 뭐 기본적인 이론은 다 아시는 거죠? NHR 뭐예요?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NCR, NPR, NHR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NCR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모든 문제가 NCR에 적당한 합 또는 곱 아니면 NCR에다가 뭐 적당한 걸 곱한 것들의 뭐 합이나 차 뭐 이런 것들로 다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중복으로 세지 않고 빼먹지 않기. 그래서 중복으로 세면 답보다 더 많겠죠, 해가. 그죠? 여러분들이 구하신 게. 그리고 빼먹고 세면 적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신 다음에 두 개만 생각해 봐. 중복으로 세한 거 없는지 아니면 빼먹고 센 거 없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그죠? 틀릴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은 NPR을 제일 먼저 하죠. 그래서 NPR은 뭐예요?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데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그쵸? 그래서 7P3을 볼까요? 7P3은 어떻게 계산해요? 제일 앞에 7개, 6개, 5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3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 6, 5 이렇게 되고요. 기호로 나타내자면 NPR의 기호 계산은요. n 팩토리알을 n-r 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NCR이죠. NCR은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없다. 그 다음에 중복도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뽑으면 7, 6, 5를 뽑는 거 맞죠? 일단. 근데 뭐야? ABC 뽑은 경우 BCA, CBA 뭐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은 거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BC 뽑은 만큼만 나누어 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3, 2, 1로 나누어 주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서 NCR은요. 어떻게 계산해요? NCR의 계산은 이게 뭐예요? NPR이네요. 그죠? NPR을 뭘로 나누면 돼요?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N팩토리알을 N-R팩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NHR이요. 동건아, NHR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쵸.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동건이도 이제 잘 하시는 거 보시니까, 그죠? 충분히 다들 잘 할 수 있다는, 그죠? 자신감이 드시죠? 그 NHR은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하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NCR, NPR은 N이 더 커야 돼. 최소한 같아야 돼. 3개 중에 3개 뽑거나, 뭐 4개 중에 4개 뽑거나, 아니면 4개 중에 1개 뽑거나 해서 앞에 숫자가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중복을 허락하게 되면 2개 중에 7개 뽑는 게 가능해집니다. 2개 중에 7개 뽑는 게 가능해져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 2개 중에 7개를 뽑는 걸 보죠. 2개 중에 7개를 뽑는 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맨날 사탕을 예로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사탕에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탕을 제가 딸기 맛이랑 포도 맛 사탕을 준다고 치죠. 그래서 지금 사탕이 없으니까, 딸기맛 먹을 사람 손 들어봐 해가지고 이제 센 다음에 나머지는 포도맛 줄 거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교무실 가서 딸기맛 사탕이랑 포도맛 사탕을 가져와서 줍니다. 준다고 하면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딸기 먹을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는 게 뭐랑 같냐면 칸막이를 세우는 거랑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간에 이게 칸막이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 앉으면 딸기, 이쪽에 앉으면 포도를 줄 거야. 이동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 이동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7명의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사람이 2가지 종류의 사탕을 세운다고 그러면 칸막이 하나만 세우면 되죠. 칸막이를 놓을 수 있는 경우는요. 여기도 올 수 있어요? 여기? 칸막이 여기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무슨 이야기예요? 전부 다 포도만 먹을 거야. 이런 뜻이죠. 여기에 세우게 되면 전부 다 딸기만 먹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설 수 있죠. 그래서 사람보다 한 군데 더 세울 수 있죠. 칸막이는. 맞아요? 네. 그래서 칸막이의 개수가 그죠? 8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2종류죠. 2종류. 2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 세워요? 1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죠? 여기 있는 n에다가 r을 1을 뺀 거죠. 여기 있는 n에다 1을 뺀 거고요. 요 사람 수를 더해 준 거잖아요. r을. 이해됐어요? n 플러스 r-1이라고 쓰니까 r에다가 자꾸 1을 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요 n에다가 1을 뺀 겁니다. 2가지 종류니까 칸막이 하나만 세우면 되고 3가지 종류로 나누면 칸막이 2개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칸막이 개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8C1이 되는데 이거 8C1이 되는데 얘랑 좀 다르잖아. 1이랑 7이랑 좀 다르니까 뭐 계산을 쓸 거냐면 8C7을 써서 얘 7, 얘 7 같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산은 얘가 더 편합니다. 8C7이랑 80이랑 같은 건 아시죠? NCR이랑 여기에 그죠? 참고로 NCR이랑 NCN-R이 같겠죠?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87이랑 87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가 가장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1이 되는 x, y, z는 0보다 큰 정수라고 하게 되면 얘 한 개, 뭐 0개, 0개, 11개 뭐 이렇게 해볼 거잖아. 그죠? 그 해보다가 잘못해서 하나 틀린다니까요. 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1이라는 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애를 세워놓고 칸막이 두 개만 이렇게 세우면 여기는 x, y, z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세 개의 종류의 사탕에 11명의 선택해랑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0부터 가능한 거죠? 딸기맛 사탕 안 먹는 애도 가능했잖아요? 0부터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0 아니고 자연수부터 가능해. 1부터 가능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개씩 주고. 일단 한 개씩 주고 8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3H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HR 쓰임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NHR만 잘 이해하셔도 현재 고2보다 통계를 잘 하시는 놀라운 경우의 수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라서 그 문제 풀 때 NHR, NCR, NPR 나오게 되면 계산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하시면 안 돼요. 과거 면접 들어가셔가지고 학생 답이 뭐 1번에 답 뭐 나왔어? 2H7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2H7은 뭔데 계산하면 계산 안 해봤는데요. 감점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감점당할 일을 안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NCR, NPR 이런 애들은 NHR은 자꾸 까먹으셔서 제가 NCR로는 바꿔드리긴 하는데요. NCR 계산을 따로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수학교육학에서 문제풀이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전략 뭐가 있을까요? 수치 베이스 뭐 1, 0 이런 거 넣어보시는 거 잘 하시죠? 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맞는데요. 그림 그리기, 도식화하기, 뭐 수영도 그리기, 뭐 표로 나타내기 이런 거 전부 다 그림 그리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네, 방금 강욱이가 잘 말해줬는데 뭐? 비슷한 문제, 했던 문제랑 같은 게 있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풀어본 문제인지 풀어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생각이 나면 진짜 다행이죠. 시험 일주일 전에 승진이가 이거 풀어줬었어. 뭐 이러면서 막 똑같은 거 나오면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 너네 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 수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 뭐 인터넷에서 하는 커뮤니티인데. 자, 그래서 풀어본 문제인지를 떠올리시고요. 풀어본 문제가 아니면 뭐?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나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나를 떠올리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 풀어가면서 아마 수없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는요, 여기에 없는 새로운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5번째 뭘까요? 생각하기. 오, 맞췄다. 4개 있다, 맞췄다. 네,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생각하시면 문제가 뭐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출제를 안 해보셨지만 새로운 수학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문제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입시 문제인데 내가 문제를 잘못 출제내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해답이 있는 문제만 출제합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달리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달리 나오는 경우는 절대 내지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분류되어 있는 수용도가 존재하는 거야. 이미 하나하나 다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경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해답이 그죠? 원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수용도가 있고 그거를 그냥 좀 각색해서 문제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이 잘 맞을 수 있는데요. 같이 봅시다. 자, 그 탁자에 12명이 3변 간격으로 있고 5개 의자를 빼서 7개 의자만 남기는데 탁자를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을 수 있는 같은 배열은 모두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개가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죠? 그 중에 몇 개를 꺼내요? 5개를 꺼내서 7개만 남긴대요. 그죠? 그때 회전해서 같은 건 같은 거야. 얘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빈 테이블에 의자 7개를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야.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은요, 몇 개? 총 12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7개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 의자가 놓인 거죠. 근데 이 12개 중에 7개를 놓은 경우가 생각해보면 돌려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존재해요? 4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면이 4개니까 한 면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얘를 4로 나누어 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 198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문제 간단하죠? 2로 덜 나누신 거 아니에요? 계산은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봅시다. 12, 11, 19에 그죠? 8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게 12C 5랑 같으니까 그죠? 12C 5랑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쓰고 5, 4, 3, 2, 1에 4를 하나 더 곱해주면 4분의 가 된 거죠. 맞아요? 8 그죠? 5, 20 3이 6 이죠? 그러면 뭐 곱하기 뭐예요? 11 곱하기 18이네요. 그죠? 그래서 198이 맞죠? 2로 더 나누셨어요? 뭐 약분하다가 잘못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답만 틀리시는 경우도요. 점수는 다 받아요. 나누기 잘못하셔도요. 그 나누기 잘못해서 답 점수가 빵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점수가 없지만 풀이는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12개 중에 7개를 놓은 다음에 같은 면 4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답은 뭐니? 했더니 뭐 그죠? 198이 아니라 뭐 99가 나왔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2로 더 나눠서. 그러면 계산 실수 때문에 여기에 답 점수만 틀리는 거고요. 문제 이해하고 풀이 점수는 다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딱 내서 맞고 틀려고 해서 합불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답 다 맞으면 그죠? 하겠죠. 여튼 그래도 그래서 1번 문제는 그죠? 거꾸로 생각해서 빈 테이블에 의자 7개 갖다 놓을 거야. 7개 갖다 놓는 경우가 그냥 12개 중에 7개 갖다 놓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얘가 몇 개씩 겹치는 거야? 4개씩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시면 바로 198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거랑 좀 다르게 푸신 분들은요. 그 문제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12개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등간격으로. 그죠? 맞아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놓인 경우하고요. 이렇게 놓인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빈자리라고 하면
다른 경우인 거죠. 근데 그죠? 근데 그냥 한 면만 생각하시면 한 개 한 개니까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2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2번입니다. 2번. 각자의 숫자가 1, 2, 3, 4만으로 이루어진 자연수 중에서 이웃한 두 자리의 수의 차가 모두 2 이상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풀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뭐 그림 그리기, 뭐 수치 대입해보기, 뭐 이런 거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예요? n자리를 채울 거 아니에요? n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를 an개라 하죠. n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A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일 첫 자리에는 뭐 올 수 있어요? 1, 2, 3, 4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가 온다고 치죠. 그러면 1 다음엔 뭐가 올 수 있어요? 1 다음엔 3, 4가 올 수 있고 4 다음엔 뭐가 올 수 있어요? 1, 2, 3, 4 다 왔네요. 두 번째 줄에 1, 2, 3, 4 다 왔죠. 그럼 얘는 통째로 뭐예요? A의 n-1개죠. 이해됐어요? 다시 n자리인데 n자리를 1, 2, 3, 4로 규칙을 써서 채우는 방법을 an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1하고 4를 썼죠? 1하고 4를 써봤더니 두 번째 자리에 바로 뭐가 나와요? 1, 2, 3, 4가 나오잖아. 1, 2, 3, 4로 시작하는 n-1자리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A의 n-1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클리어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3인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요? 4하고 1밖에 안 되죠? 이거 다음 뭐 나오겠어요? 1, 2, 3, 4 나오겠네요. 몇 줄 써먹었어요? 2줄 써먹고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A의 n-2겠네요. 그래서 전체인 A의 n개는 뭐의 합이야? A의 n-1이라고? A의 n-2의 합이다. 이거 뭐야?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과 동일한 점화식이 나오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생판 없는 수학 문제 가지고 와서 문제 못 낸다니까요. 이거 1학기 때도 풀어보셨어요. 심지어 1학기 때는 2칸 띄고 3칸 띈 것도 풀어보셨죠. 근데 왜 이거 풀 땐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참고로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나? 완전 순열, 교란 순열 DN입니다. 점화식 어떻게 돼요? 완전 순열 점화식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나? 아무도? 자, 같이 보죠. 완전 순열이라는 건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걷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거둔 다음에 핸드폰을 다시 나눠줄 겁니다. 핸드폰을 나눠줄 때 모두 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경우에 써요. 이해됐어요? 핸드폰을 이해하니까 굉장히 그죠? 감정이입되고 확 이해되시죠? 내 핸드폰이 아니네? 뭐 이런 거죠. 받았는데. 최신형이면 그냥 이렇게 넣어서 가실. 아이폰 16이네? 뭐 이러면 이제 바로 가실 거잖아요. 근데 뭐 여튼 본인 핸드폰이 전부 다 아닌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설명. 동건이 핸드폰을요. 주환이가 가져갔다고 치죠. 그죠? 그 경우에 동건이 핸드폰을 주환이가 가져간 경우에 주환이 핸드폰을 동건이가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금 n명이 있으면 n명이 있는 경우에 동건이가 주환이가 동건이 걸 가져가면 그냥 얘네 둘이 빼내면 되죠. 빼내면 뭐야? 그게 바로 A의 n-2죠. 2명 빠진 경우잖아. 맞아요? 근데 동건이가 주환이 거 가져갔을 때 주환이가 동건이 거 안 가져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동건이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들끼리 돌리면 되잖아. 그죠? 그 경우가 뭐예요? A의 n-1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완전순열의 점화식은요. D의 n-1과 D의 n-2의 합인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동건이 핸드폰을 주원이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몇 명이서 가져갈 수 있어요? n-1명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앞에 n-1이 곱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요게 완전순열, 교란순열의 점화식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 문제, 지금 방금 했던 2번 문제는 A1의 값이 얼마예요? A1의 값이 얼마예요? A1 값 얼마야? 4잖아! 1, 2, 3, 4 해놓고 왜 또 3이야? 4. 그죠? 4라고 하셨어요? 누가 3이라고 했는데? 나만 들은 거야? 누가 3이라고 한 거 같은데? 주한이가 했어? 이쪽인데 분명히? 네가 4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반사되면서 3이라고 들렸나 보다. 너도 4라고 했어요? 이상한데. 네, 알겠습니다. 뭐 여튼 3이랑 4랑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튼. 그래서 A1은 4죠. 네.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A2는 뭘까요? A2는 몇 개? 6이죠. 6. 여기 적혀 있잖아요. 2개 겹자리까지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6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4, 6 다음에 2개씩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0개, 16개, 26개, 몇 개? 42개. 몇 개까지 하라는 거예요? 8까지 하라고? 네. 귀찮은데? 뭐 여기다 하죠. 4, 6, 10, 16, 26, 42, 68, 110이 답이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그렇죠? 2번은 요게 답이고 그럼 이거의 D1은 얼마예요? 네? 그거 D1 0이요. 0. D2는요? 1이요. 1. D3는요? D3가 2구나. 2죠, 2. D4가 그죠? 그 다음부터 요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보신 문제. 고양이 계단 올라가는 문제? 그죠? 뭐 그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뭐 아예 없는 새로운 수학 문제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가 없습니다. 다 풀어봤던 유형 중에 하나죠. 근데 뭘 모를 뿐이야? 이게 그 유형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해됐어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문제는요, 빼먹고 세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자, 그 포함 배제가 뭔지 모르실까봐, 요게 그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구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더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2번씩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교집합들은. 그래서 교집합은 뺍니다.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빼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는 3번 빼버려가지고 비게 돼요. 그래서 걔는 한 번 더 해주죠. 이게 포함배제 원리죠. 그래서 하나씩 더해주고 2개짜리 빼주고 3개짜리 다시 더해주고 뿔마 4개면 1개씩 더해주고 2개씩 빼주고 3개씩 더해주고 뭐 4개씩 빼주고 5개면 뿔마 6개도 뿔마 계속 뿔마 해주시면 됩니다. 힌트 다 드렸으니까 빨리 3번 풀어보세요. 자, 3번이요. 자, 3번은요. 포함배제 원리를 생각해보면 총 몇 개의 칸이 있어요? 16개 칸에서 그냥 3개를 놓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전체의 합인 거죠. 16개 중에 그냥 3개를 골라. 이게 전체를 그냥 다 더한 거죠. 뭘 빼줘야 돼요? 2개씩 붙어 있는 경우를 빼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2개씩 붙어 있는 경우가, 이게 4칸이죠? 그래서 좀 작게 그리면 또 잘 모르실 테니까.
두 개씩 붙어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인데 세로로도 동일하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의 2개짜리가 생기죠. 그럼 2개짜리가 하나 여기 왔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14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또 빼줬냐면 2개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경우도 이렇게 차 있는 경우죠. 1, 2, 3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도 이렇게 붙어 있는 3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붙어 있는 3개를 몇 번 빼준 거야? 2번 빼준 거야. 맞아요? 그래서 3개짜리를 더해줄 겁니다. 3개짜리는요, 몇 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50. 3개짜리, 3칸 선택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세로로 8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개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까지 하면 틀려요. 이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야. 근데 이 문제 함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기역자처럼 생긴 애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도 2개 선택하고 하나 한 애랑 2개 선택하고 하나 한 애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빼준 거죠, 2번.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래서 요 4칸 안에 4개가 들어와요. 그 경우가.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들어오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9번에 4개씩인 거죠. 그래서 36개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 276가지가 나와요. 계산은 직접 하세요. 맞게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한 개씩 선택한 경우를 더한 다음에 이걸 뭐예요? 2개씩 선택한 경우를 빼주고 얘는 몇 개씩 선택한 경우야? 일자 3개. 얘는 기역자 3개. 그래서 3개씩 선택한 경우를 다시 더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포함 배제는 똑같아요. 1개씩 한 거 더하고 2개씩 한 거 빼고 3개씩 한 거 더했죠. 근데 얘는 3개씩 한 게 일자 3개랑 꺾은 3개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얘는 포함 배제 원리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푸세요. 4번은 굉장히 힘들었죠? 4번은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찍고 그죠? 또 얘도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찍고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되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못 찾아요. 이거.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문제를 변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걸로.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해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를 1, 2, 3, 4, 5라고 하고요. 얘를 1-2- 3-4-5-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나는 수열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1, 2, 3, 4, 5 1-2, 3-4, 5 이렇게 거쳐가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뭐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1, 1-.
2, 2-, 3, 3-4, 4-5,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배열하면 요 안에 요거도 있을 겁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1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순열의 개수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로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얘가.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얘네끼리 한 그룹이에요. 그냥 다시가 안 붙은 애들끼리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룹이 몇 개예요? 2개. 이해됐어요? 얘는 그룹이 2개. 그러니까 얘는 그룹이 1개인 거죠. 요 한 줄에 그룹이 1개. 그럼 얘는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아래 그룹 5개니까 위에 그룹 몇 개예요? 5개. 몇 개를 더 해보시면 아래 그룹 개수와 위에 그룹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시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래 그룹이 1개면 위에도 그룹 1개. 밑에 그룹이 5개면 위에 그룹도 5개. 밑에 그룹이 2개면 위에 그룹도 2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2개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룹이 2개인 거죠.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1-2-, 3, 4, 5, 3, 4, 5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그룹이 1개. 그러니까 1, 2, 3, 4, 5 아래만 보면 그룹이 2개. 위에도 그룹이 2개. 그래서 그룹의 개수는 항상 위아래 같아야만 1에서 시작해서 5-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5개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를 보자. 자, 5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요것만 볼 거예요. 요것만 5개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요것만 5개 그룹으로 나누면 몇 팩이 나와요? 그룹 5개 나누면 몇 팩 나와요? 5개 중에 1개 빼면 되죠. 4팩. 1에서 시작해야 되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1 다음에 이거 2가 그룹인데 1 다음에 3이 올 수도 있잖아. 1, 3, 뭐 4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이게 다른 경우잖아. 그죠? 그럼 얘는 1은 고정이니까 나머지 2, 3, 4, 5만 섞으면 되죠. 그러니까 4팩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밑에 거만 그룹을 나눌 건데 1은 고정이잖아요. 밑에 거만 본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시는 생각하지 말고 1은 고정. 2, 3, 4, 5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게 4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되셨으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4팩까지가 되고요. 4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3팩인데 순서를 뒤집을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걔는 1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고요. 3개 그룹은요, 2팩인데, 그룹을 나눴다는 건 뭐 이렇게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도 나눌 수 있죠. 위에도 뭐 이렇게 나눴다고 쳐. 이렇게 똑같이 나눴다고 치면 얘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얘로는 못 가고. 마찬가지로 얘로 갔다고 쳐. 그럼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3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그룹을 나누는 건 2팩. 그룹을 나누는 건 2팩. 그 다음 돌아다니는 개수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그룹을 나누는 방법은 1팩인데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1에서 2에서 끝났을 때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2-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경우야. 그래서 2가지씩 곱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요거지. 1개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1가지죠. 맞아요? 근데 얘가 특징이 있죠. 뭐야? 위아래가 별개죠. 이거 5개 나누는 거랑 이거 5개 나누는 게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곱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가지수는 이거의 제곱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42가지고 4팩이 얼마인지 알아요? 24. 얘가 26. 얘가 7. 얘가 1이죠. 그래서 24제곱, 42제곱, 26제곱, 7의 제곱 플러스 1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3066까지입니다. 이 문제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문제 중에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네 뭐 이중제로 섬 게임 뭐 이런 걸 들어보셨으면 그게 뭐 이렇게 뭐 게임이라고 해서 뭔가 너네가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K1이고 뭐 Q1, Q2, Q3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너네 그 위대한 수학자 그 퀸즈베르크 출신의 위대한 수학자 그래서 퀸즈베르크의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뭐 다리가 몇 개고 뭐 이렇게 한 번에 건널 수 있다 없다 막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점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있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섬이 하나 있고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다리가 뭐 7개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능해지고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래프 이론 관련 문제. 그래서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프 이론인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죠. 카운팅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카운팅하면 좀 더 쉽다고? 숫자로 바꿔서 그룹 지어주면 좀 더 쉽다고. 5번 문제 바로 풀죠. 5번 문제 읽어보셨어요? 1, 2, 3, 4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5부터는 점점 커져. 1, 2, 3, 4랑 나머지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00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010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4개만. 그죠? 그래서 2010개 중에 4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앞에 4개만 선택하면 뒤에 거는 그냥 나머지들. 그리고 순서는 자동 배열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자동 배열돼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2010C 4. 암산되시나요? 네?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1511 2710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710. 식사하세요.